네, 유튜브 댓글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박장님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LNF고요. 23만 4,465원에 진입하셨고 비중은 6%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비중이 크고 적고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속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LNF는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LNF 진단 필요하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김민주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2차전지 이제 4대 천왕이라고 좀 별명을 붙여드렸었는데, LNF,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거기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있었는데, 시장에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 섹터 역할을 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작년부터 좀 이야기를 더 이어오면 이제 메타버스, NFT, 신종 테마들, 또 신사업들이 좀 생겨났고, 현재까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좀 이끌어왔던 섹터, 2차전지 전기차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제 말씀을 들으셨던 것 같고, 저는 지금 2차전지에 대한 투자보다는 매매가 걸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매매 시점 타켓을 잡으신 것 같아요. 비중도 6%고 23만 4천 원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시장이 약간 글로벌 시황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대외 변수가 상당히 많이 생겼죠. 첫 번째는 어제 이제 앨런 의장 증언도 있었고, 재무장관. 어제 또 제롬 파월 의장 증언도 있었고, 늘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매파,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시장의 달래기의 코멘트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달래기는커녕 피노키오가 됐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 연준 의장 앉으면 안 되고요. 세계 경제 대통령이 하루 만에 0.75% 인상을 하고 다시 한 달 만에 말을 바꾸고, 결국은 시장에 이런 거친 변동성을 가져온 요소는 그분들의 코멘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시장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능력이 없거나. 자기 말에는 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왜 이야기를 꺼냈냐. 그러면 이런 코멘트가 나왔을 때 오늘 신용장구가 드디어 20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신용을 썼던 개인들이 버티다 결국은 오늘 이제 정말로 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주도 역할 섹터를 했던 거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차전지 파트지 않습니까? 2차전지 파트 안에서 먼저 급락이 나오고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LNF 자체적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양극화물질 7조 계약 협약서도 있고, 테슬라 배터리 4680에 대한 물량 공급도 있고, LNF는 선택을 잘했었습니다. 배터리 3사 셀 업체가 있지만 특정 배터리 셀 업체와 뭔가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좀 폭넓게 완성차 업체 내지는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에 대한 유망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왜 매번 매매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얼마나 프리미엄을 갖다 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말 다 분분합니다. 전문가들마다 틀리고 애널리스트마다 틀리고, 그래서 저는 매매 관점이 맞다고 보는 거고, 오늘 시장의 하락폭은 그런 어떤 연준의 고위직들, 내일 또 하원 증언이 있고 EU 가입 여부에 대한 우크라이나 또 있지만, 여러 대외 변수에 따른 하락폭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신용정구가 줄면서 주도 섹터에 따른 지수 하락에 따른 하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손절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코스피의 지수 타겟팅은 이제는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다 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국면에서도 14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밸류에이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싼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0.8%대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좀 버텨보시고, 단지 내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일도 이슈가 좀 있고 대외 변수가 또 러시아 디폴트도 주말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넘어가고 다음 주까지 좀 보유를 해 보시고, 비중이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시잖아요. 6%니까 20만 원 정도까지 좀 내려오면, 만약에 20만 원에 살짝 깨진 과대낙폭이 나오면 한 4% 정도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리바운드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3만 4천 원에 진입을 했는데 증권사의 목표치들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거는 근데 투자 관점으로 갔을 때 이야기인 것 같고, 매매 전략으로는 제가 봤을 때 리바운드 과정까지 25만 원이 적당한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보유,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에 만약 20만 원까지 내려가면 4% 물량 추가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목표가를 매매로 25만 원에 청산해드리는 그런 계획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 종목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매매 관점으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하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장에 갑자기 매도물이 많아졌어요. 이쪽으로 LNF 들고 계신 심정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세워야 되는 김민주 전문가님의 전략 잘 확인해 주시고요.